그 주경철 선생님이 서양사학과 지금 계시는 분이신데 현직으로 계시는데 요거 말고 또 최근에 파리의 역사인가 비교적 가벼운 컨셉으로 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저는 지금 그 안에서 역시나 책은 지금 처분을 해서 없는데요. 그 안에서 파리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퀴리 부인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랑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방사선 그거 갖고 노벨상 2번 받은 그 물리학자 퀴리 부인인데, 이제 그녀의 사생활도 조금 조명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 쭉 조망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디 리뷰를 보니까 막 욕을 해놨더라고. 책이 너무 가볍다고.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에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에로 영화냐고 말하고, 학술서를 보면서 이게 왜 어렵냐고 말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전공을 택하고 앞으로 어느 길로 가시든지 책을 쓰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내 책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체와 형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독자층을 염두에 둘 것인가, 요거를 먼저 딱 정하신 다음에, 혹은 이제 원고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거를 딱 정하고 그 원고의 덩어리를 거기에 맞게 편집, 퇴고 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책을 쓰기로 했다면, 안 쓸 거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쓰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뭐를 쓰든지 본인의 전공이 무엇이든. 그래서 저도 이러저러한 책을 이제 많이 쓰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읽은 에세이집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요건데,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지난 학기죠. 그냥 당장 지난 학기인데, 지난 학기에 여러분하고도 공유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이제 책이고, 역시나 팬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주경철 책도 다 사는데 이제 이 양반 책도 또 한 권 나온 거 이제 또 샀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제목의 책이고요. 정치 외교학과 교수인 걸로 돼 있는데, 책을 봐서는 도무지 사회대 쪽 사람이 쓴 책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런 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프로필을 열심히 뒤졌더니 원래 그 전공이 고려대 이제 철학과였고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영화를 한번 찍은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거를 쭉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감수성, 예술적 감수성, 사회과학적 감수성 세 개가 만나가지고 이런 고품격의 에세이집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평민들, 그냥 일반 회사 중소기업 다니고 하는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민들도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거 무슨 책이야?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이제 정말 지적인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요게 이제 많은 에세이가 있는데 이분을 그 이른바 칼럼계의 아이돌로 만들어준 이제 그 에세이는 요겁니다. 칼럼인데요. 요게 추석이란 무엇인가. 밥을 먹다가 주변 사람을 긴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고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아마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수저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의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 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지, 즉 정체성보다는 근황과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칼럼에서 많이 보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추상적인 이런 이제 담론들. 근데 그것도 되게 간결하게 쓰는 편이고요. 이 양반의 칼럼에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쓰는 거를 아마 꿈꿨던 사람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영화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력이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 과학자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일상 물건을 가지고서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 하시는 모양인데, 그 전시회에 이제 참관을 했던 이제 경험을 나열을 합니다. 거기에 연애 편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낯뜨거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제 3인칭으로 칭하면서, 예를 들자면 김영민인데 이 쓴 사람이 미는 어쩌고 저쩌고, 미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심정지가 올 정도로 느끼한 문장으로 가득 찬 그 연애 편지.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건 도대체 누가 쓴 거냐 그랬더니 그 예술가가 자기 남편이 썼다고. 이제 남편이 이 글쓴이의 말하자면 친구인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냉혹하고
차가운 과학자 친구와 지금 현재 중년의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느글느글한 뭐 토가 나올 것 같이 이렇게 느끼한 연애 편지를 썼던 20대 청년 사이에 그게 이제 너무 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놀리고 싶어진 나는 왜 그런 느끼한 표현을 썼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갑자기 과학자다운 평정심을 잃고 고성을 질러댔다. 그 편지를 쓰던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더러 왜 그랬냐고 묻지 마.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며 나를 할퀴었다. 그 더러운 손톱에 할퀴어지는 바람에 내 손목은 진리를 위해 순교한 중세 성인처럼 피를 흘렸다라고. 이 분의 글을 읽으면 제가 이것도 다 완독을 했고 지금도 칼럼을 연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언제 올라오나 검색해가지고 이제 읽곤 하는데 이른바 이 끼를 주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칼럼도 그 킹덤 있죠. 그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킹덤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킹덤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가가지고 손을 잘 씻자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의 이런 칼럼에는 댓글이 잘 안 달리는데 이 양반의 칼럼에는 댓글이 무진장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가 그러고도 서울대 교수 뭐 아시죠 여러분? 아 요즘 뭐 서울대는 저런 사람 교수하는구나 뭐 이런 악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잘 읽었습니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이란 무엇이냐 지금 읽는 거 요걸 패러디 해가지고 과연 칼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부터 해갖고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고 지난번에는 또 그 성인 그 뭐죠 그 리얼돌 그것도 수익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제 칼럼을 쓰셨던데 그쪽이 전공이시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 그런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구나. 그 밀반입 됐었구나. 그 지금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삼천포로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글 쓰시는 걸 보면 사실 주경사 선생님도 그러신데 글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작가의 영혼, 예술가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묘사도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이렇게 핥히고 그 내 손은 이제 순교한 뭐 중세 성인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쭉 쓰다가 그 옛날에 20대 그 연애 편지를 쓰던 그 청년과 지금 과학자, 이 40대 중년의 과학자가 다른 사람들이듯이 추석도 옛날의 추석과 지금이 같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 편지를 쓰던 20세기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원래 이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는데요.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하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칼럼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칼럼 자체는 이제 2018년에 연재가 됐는데 이런 식의 이제 즐거운 네 진짜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 이제 에세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사의 끝은 디저트가 아니라 뭐다? 설거지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학교에서 겪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그것도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에 아마 학회차 교토를 갔던 것 같은데 교토 갔다 온 거를 금각사에 있는 그 교토 있잖아요. 교토 갔다 온 거를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읽을 겁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풍으로 해가지고 30쪽인데 이거
이것도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이건 좀 못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는 있는데 이건 좀 잘 안 풀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러고서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뭐야 무증기행을 일일이 다 패러디한 거예요. 안개와 같은 입김을 내뿜듯이 교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의 위치를 묻는다. 금각사로 가려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교토로 향할 때는 매번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똑같이 무증기행에서 그 윤희중이가 하게 되는 말들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교토를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굉장히 즐거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가장 문제적인 건데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제목 속에는 우선은 아침에 깨어 있으라. 늦잠 자지 말고 그 다음에 밤에 일찍 자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이거 자기가 직접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의 필멸성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또 환기를 하고 있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 플랭크하고 스쿼드인가? 그러니까 그 엎드려 자세인가요? 그 뭐예요? 그 팔굽혀펴기. 그걸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 스쿼드랑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요는 뭡니까? 육체의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또 하나 더 내셨는데, 요거는 김영민 노너 에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샀고 그 다음 이제 기쁘게 읽어가는 내도로 계속 기뻤는데 논어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어 핑계를 대고 이렇게 고품격의 에세이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논어는 이제 공자가 쓴 이제 대표적인 물론 이제 저서인데요. 공자 얘기와 논어 얘기가 아주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군자는 무능함을 근심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옆에 이제 한자어가 써 있는데 저는 한자를 이제 정말 뭐 해독은 고사하고 읽지도 거의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군자로서의 대범함, 학자로서의 대범함을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논어를 다른 데를 읽어보면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하고 이제 공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는 뭐냐? 자기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배반한 그런 나약한 연구자, 심지어 이중인격자였을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공자왈, 자왈,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이런 모순성,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대범하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길만을 꿋꿋이 가는 이런 이제 대인배 학자로서의 공자도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이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이제 공자의 이걸 합치면 뭡니까 여러분? 모순이죠, 모순. 이 모순되는 면모 자체를 이제 제자들이 사랑했고 그 모순을 가진 공자를 이제 좋아했다 이것일 거고요. 그 공자를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은 루신, 그러니까 노신, 우리식으로 노신인데 루신의 고사신편이 있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를 고사를 신편 새롭게 편집해서 이제 루신이 쓴 거에 보면은 공자하고 노자가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문 밖으로입니다. 그 작품 자체의 제목은. 근데 거기에 이제 노자가 스승이고요. 공자가 이제 가르침을 배우러 온 방문객으로 설정이 돼 있고 둘이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만남 이후에 노자는 관문 밖으로 나가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제야 인사 이런 쪽으로 가고 공자는 공군대 거기서 이제 그 조정으로 통하는 신발이다 해서 이제 정치를 하러 가는 거죠. 또 공자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철학자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제 예법이나 이런 걸 편찬을 하고 체계를 하나 만들고 궁극으로는 현실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학자라 실패한 정치가가 학자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정약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런 대목들을 꼬집어 가지고 공자에 대한 관심을 그 다음에 또 논어에 대한 관심을 우리한테 환기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